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 조금 애매하게 여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친구들은 이미 이 자료를 다 받았을 텐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 교과서를 거의 다 요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이 자료와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면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장을 드렸는데요. 이번 수업 시간에 쓰는 거는 제가 이 두 장을 일부러 하나로 합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똑같다는 거 알고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시대는요, 첫 번째로 야요이 시대, 야마토 시대, 나라 시대, 그리고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전국 시대, 에도 막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요 순서대로니까 잘 알아놓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야요이 시대인데요. 일본에서는 청동기 시대를 이렇게 불러요. 청동기와 철기를 함께 사용하던 시대인데요. 야요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청동기와 철기를 함께 사용하면서 벼농사를 짓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대가 끝나면서 일본에 통일된 왕조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야마토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가 수업 때 야마토 시대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제일 끝에 있는, 바로 지금 네모치고 있는 아스카 문화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는 이 아스카 문화 자체를 아스카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카 문화, 바로 아스카 시대, 교과서에서 보여주는 이 아스카 시대, 아스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야마토 시대 안에, 옆에 있는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야마토 시대 안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위치해 있는 문화라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스카. 이렇게 야마토라는 커다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 이러냐면 바로 야요이 시대를 거쳐서 야마토 시대에 오면 일본 나름대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요. 바로 중국, 남조와 그리고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불교와 유교를 엄청나게 빠르게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문화적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을 바로 야마토 시대에서 바로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일본은 또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게 야마토 시대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아스카 문화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나라 시대입니다. 나라 시대 옆에 제가 뭐라고 써놓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I love 당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I love 당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때 나라 시대 때는 바로 당나라의 문물을 엄청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내용으로 보면 나라 시대는요 바로 헤이조쿄라고 하는 나라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나라에 천도했을 때 이 나라 헤이조쿄는 바로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다라고 합니다.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만든
게 바로 헤이조쿄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일본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를 바로 천황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시대가 지나고 나면요. 헤이안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죠. 나를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헤이안교로 천도하게 됩니다. 바로 교토에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도쿄와는 또 다른 지역이니까 잘 알아 놓도록 합시다. 헤이안교에 천도하게 되면서 이 헤이안교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하는 원인은요, 바로 이때 당시에 당나라와 신라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라 시대 때는 일본이 엄청나게 당나라를 좋아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당나라와 신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우상처럼 여기던 이 존재가 조금 의문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론에 다다른 게 바로 우리들만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가나 문자라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히라가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요렇게 된 히라가나 같은 거, 요렇게 된 히라가나, 요렇게 된 히라가나 같은 것들이 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시 같은 것도 유행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노래하는 와카와 같은 시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해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일본의 이미지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대가 바로 가마쿠라 막부 시대인데요. 이 가마쿠라 막부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많이 수업 시간에 하는 거를 느꼈냐면 바로 이름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마쿠라 막부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가마쿠라라는 지역에 생겨난 뭐 정권, 다른 말로 뭐 정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같은 경우에 이 교과서를 우리 교과서를 봤었을 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로 쇼군을 중심으로 한 무사 정권이었다. 무사 정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무라이, 뭐 칼을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요런 사무라이 요런 친구들이 중심이 된 무사 정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원나라의 침입을 막아냈다라고 합니다. 이때 원나라랑 같이 쳐들어온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바로 고려죠, 고려. 바로 충렬왕 때 이야기인데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동행성이라던가 그리고 또 가미가제 바로 신의 바람이라고 하는 카미가제 이렇게 하는 태풍으로 겨우겨우 막아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해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가마쿠라 막부가 지나고 나면 가마쿠라 막부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가 시작이 되는데 무로마치 막부도 똑같아요. 무로마치라는 지역에 생겨난 정부입니다. 네.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에 네, 무로마치 막부는요 조선과 국교를 맺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4대 교린 정책 할 때 그 교린 정책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린 정책. 교린 정책이 있었고요. 다음에 명나라와 바로 조공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서 가마쿠라 막부를 만든 사람이 미나모토 요리 토모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를 만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로마치 막부는요 바로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우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막 미친 듯이 달달달달달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막 디테일하게 막 알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외워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로마치 막부가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 이 사무라이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다투는 이러한 시대인데요. 바로 이때는 엄청나게 유명한 세 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해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바로 이 셋 중에서 가장 친숙한 사람은 바로 1번 도요토미 히데요시라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둘 명을 아주 꼽아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 오다 노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연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시대 유명한 인물이긴 하지만 부하에게 나중에 배신을 당해서 죽은 비운의 무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여기실만 합니다. 그래도 요 세 명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이번 에 일본사를 배우니까 이 일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인물은 바로 마지막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여기에 초상화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한번 얼굴도 한번 보고 잘 익혀보도록 합시다. 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요하냐? 바로 에도 막부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에도 막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부였어요. 바로 에도라고 하는 곳은 바로 지금 현재의 도쿄인데요. 이 도쿄가 바로 도쿠가와의 자신의 근거지, 자신의 세력의 근거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도쿄에다가 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봐놓으셔야 되는 게 바로 지방영주 통제책이라고 하는 산킨 고타이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킨 고타이 제도. 교과서에서는 이 산킨 고타이 제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과서 안에는 산킨 고타이 제도를 지칭하는 말들이 남아 있어요.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8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를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방 영주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두고 영주들에게 에도, 바로 도쿄와 자신의 영지를 정기적으로 왕래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킨 고타이 제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놓도록 합시다, 우리.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게, 이 산킨 고타이 제도를 통해서 영주가 오고 가는 길을 통해서 바로 지방의 지역의 수공업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 영주가 자기의 지역과 그리고 도쿄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소모할 거기 때문에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다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바로 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이때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나라냐면 바로 서구 열강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일본은 예외적으로
한 도시는 허용을 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나가사키에서는 여러 사람들, 여러 외국인들이 교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 외국인 거주 구역을 따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나가사키의 데지마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당시에 이때 문화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데요. 그게 바로 가부키와 우키요에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 나가사키의 데지마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표현해놨는데 바로 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이 바로 나가사키의 데지마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일본 역사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